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2부입니다.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 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실까요? 토요일 오후와 같은 라떼와 주식과 같은 종목과 전략들 또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2부도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멘토님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 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2주간에도 굉장히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실제로 환율도 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르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주고는 있지만 전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가 가야 될까? 물론 시장이 내려앉았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이미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지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그러한 다양한 고민들까지 추가적으로 갖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라떼 주식 준비했죠. 부드러운 라떼를 한 잔 하시면서 뭐 아메리카노도 좋습니다. 시원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면서 이분 또 야심차게 백강원 멘토님과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주식, 진짜 전략, 진짜 종목들을 가지고 go to the future 미래로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 두 종목까지 무료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방송만 잘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우리 멘토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도 알아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백강원 멘토님이 굉장히 바쁘셔서 사실 최근에는 한 달간 출연을 안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2주 연달아 출연하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강원 멘토입니다. 자주 뵈서 좋네요. 자주 뵈서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 많이 어려우시죠? 네. 비단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느낍니다. 좀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 좋을 텐데 또 간밤에 미증시가 좀 큰 폭의 조정으로 마무리됐었죠.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지금 금값은 1온스당 2,400달러가 넘어가는 등 연일 좀 최고치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뭐 중동 리스크 분쟁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장 속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백강원 멘토님의 또 매력이 있죠. 뭐 이런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되는 점들은 쓴 잔소리를 딱딱 찝어주시면서 시원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주시는 만큼 저도 굉장히 정신을 차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백강원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자, 히든 종목이 아니라 저희가 종목을 오픈하는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분은 조금 더 기대를 갖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또 한 주간의 중요했던 시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일부 멘토님과 매력이 다른 만큼 어떠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시황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깊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요. 저한테 시황은 뭐냐면 그냥 요리할 때 쓰는 재료인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맛있는 생선을 샀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생선을 언제까지 생선 요리를 해 먹을 거예요? 뭐 일주일 뒤에도 생선 요리 먹을 거예요? 한 달 뒤에도 생선 요리 먹을 거예요? 이미 그때 그 생선의 재료는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못 먹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뭐 채소를 사야 된다거나 고기를 살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존재이고요. 마치 시황과 이슈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계속 제가 소통하면서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시황 깊게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시장이 이러한 이슈로 움직이구나. 그러면 그 종목을 분석을 하는 거지 그 시황 분석을 하는 건 정말 의미 없고 먼 길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의 사실 목적성이 뭐냐면 주식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테크의 수단을 볼 거면 돈 벌 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쓸데없이 왜 시황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다만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아예 무시하자가 아니라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즉 종목의 반응을 보이냐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주간의 이슈를 뭐 얘기 드릴 때는 한 가지밖에 얘기 안 드립니다. 뭐 국제유가 당연히 집중을 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전력 설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연결된 뭐가 있어요? 반도체. 이 두 가지 지금 섹터가 결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상승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눌림목 하다가 여러분들이 눌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올라간 종목을 제가 공략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예상을 하고 생각했을 때는 다음 주 결국 큰 파동이 나오는 거는 이 국제 유가 관련주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봐야겠죠? 그런 배경입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면은 중동 분쟁이죠. 결국 이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90달러가 돌파가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뭐 새벽까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유가가 신고가 갱신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시도를 했었었죠. 그만큼 좀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뭐 배경을 보면 사실 뭐 국내 정유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있다. 실적이 2분기에도 기대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의미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봐야 안 올라가요. 의미 없으니까 이거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제가 왜 국제유가 집중하냐고 하면 그냥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동 분쟁. 지금 뉴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란에서 48시간 내로 어제 공개한 거거든요. 어제 48시간 내로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이게 지금 어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오늘 새벽이나 내일 정도에 이 이란이 공개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일 국제유가가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저는 뭘 보고 있냐면 48시간 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도 있고 액션만 취할 수도 있겠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은 뭐 때문에 올라가요? 실적? 아니요. 실적이랑 전혀 상관없지. 국내 주식은. 기대감 때문에. 마치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테마주를 봤을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가장 뭐 핫했던 테마 초전도체를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초전도체 개발됐어요? 아니요. 코로나 시대 때 기억을 해볼까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도 안 되는데 왜 10배, 20배 올라가요? 기대감,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대감. 그러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이 금요일 날이었잖아요. 하루만 빨랐잖아요. 제가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중동 분쟁 관련주들 있잖아요. 유가 관련주, 해운주들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 드리는데 상한가 갔을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확률로. 왜 그러냐면 48시간 내로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슈가 굉장히 크게 살아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굉장히 잔뜩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슈가 아직도 여러분들 유효합니다. 유효하고요. 심지어 오늘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뭐 지금 휴장이니까 당연히 휴일이니까 지금 24시간 365일 열린 시장이 어떤 시장이에요? 코인 시장이에요. 코인 시장. 제가 왜 갑자기 코인 시장 얘기하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려 볼게요. 이 코인 관련주 중에서도 전쟁 관련주가 있어요. 재밌죠? 제가 뭐 방송이다 보니까 특정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 전쟁 관련주가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전쟁 관련주 코인이 왜 올라가요? 왜? 지금 미국 시장도 열리지 않고 국내 시장도 열리지 않으니까 365일이 열리는 코인 시장에 이 전쟁 관련주가 움직이고 올라가고 있다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배경은 뭐냐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냐 입히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재료가 너무 신선하게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정말 신선도가 AA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곧 다음 주에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비단 중요한 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지 않고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중동 분쟁 관련주들한테 이목과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목과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매수 대기자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반응이 나오게 되면 누구나 다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료를 품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여러분들 항상 안타까운 게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들 너무나 많이 올랐잖아요. AI 관련주들, 그리고 뭐 제가 얘기 들었던 뭐 로봇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괜히 어렵게 뭐 지금 전력설비, 그다음에 반도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도 사실 전일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가 갱신 그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나 반도체 관련주 이제라도 진입을 해야겠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보다 주식 못 하잖아요. 다 초보자잖아요. 그거 다 손실보실. 그냥 눌린 목에 들어가야지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눌린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위험하다고요. 여러분들 잘 못하니까 방송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수익 봐요. 근데 여러분은 손실 보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제가 예상하건대 한미반도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분명히 금요일날 진입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떡하죠? 월요일날 떨어질 건데 왜 떨어져요? 아니, 미증시를 보려니까 엔비디아가 2%가 넘게 하락했다니까요. 그거 왜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악재 있어서? 아니, 없어요. 왜 떨어졌어요? 아니, 중동 분쟁 때문에 떨어진 거라니까요. 그럼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눌림목 접근하지 말라고. 지금 중동 분쟁 터지면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한다고. 인플레이션 지금 압박도 들어오고 있는데 고개 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동 분쟁 48시간 내에 한다고 하니까, 그럼 모든 사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공격이 나온다면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고요, 단기적으로. 근데 왜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물리는 거 아니에요. 눌림목이야. 야, 신고가 갱신하겠지. 여러분들이 눌린다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쓸데없이. 그래서 좀 생각 좀 하고 들어가라니까. 그냥 불나방처럼 그냥 빨간불 보이면 들어가지 말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물어보라니까요. 그 입 뒀다 어디다 써요? 밥 먹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얘기할 때 쓰는 거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너무 좀 잔소리 많이 하게 되는데 진짜 수익을 좀 봤으면 했으면 좋겠고, 제가 늘 얘기 드려요. 지금 여러분들 위험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땐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손실보기 굉장히 쉬운 시장입니다. 얘기 드려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다음 주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만약에 이번 주말 내로 이스라엘과 뭐 이란의 분쟁이 조금 커지게 되면 다음 주 우리 국내 시장 떨어지는 시장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저히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게 되면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뭐 입 떴다 어디다 써요. 밥 먹을 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 백강원 멘토님이 가장 크게 이슈로 삼으셨던 치솟는 국제 유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들고 나오신 종목을 바탕으로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서 잘 가는 건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다 저도 한번 좀 혼이 났는데, 그 이유 하나로 주린이 분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 이슈들, 그리고 차트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딱딱 찝어주시고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진짜 종목으로
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린이에서 전문가로 내가 조금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방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공략할 만한 월요일에 시초가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들고 나오셨을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방송에 최대한 많은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평일에도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려드릴 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시간이 얼마 또 남지 않은 50분까지 제가 방송이 마무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공개할 종목은 동방이에요. 동방은 대표적인 해운주입니다. 이 종목 지난주에도 들고 나오셨던 종목 네, 아닌가요? 지난주에도 공개했었는데 네. 아직도 사실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날 정말 좋은 진입의 기회였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진입하신 분도 있으시고 이제 막 해운주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진입을 해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냐를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는 게 제가 종목이 없어서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은데 이거 시간 1시간도 안 돼 여러분들한테 뭐 다 이해시키려면 여러 종목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또 얘기 드리지만 이거 방송 다 안 보고 종목만 쫓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뜨끔하시죠? 저랑 눈 마주치신 분들 뜨끔하잖아요. 네. 네, 종목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해운주 같은 경우는 왜 해운주를 하나요? 간단해요. 이란이 결국에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잖아요. 해협 봉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해운주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개하는 거예요. 자, 동방이 어떤 기업이냐? 그러면 항만하고 하역, 뭐 해상 운송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뭐 동종업계 최대 규모의 자항선 선단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100개 이상의 포워딩 중공업 선수 네. 항만 업체하고 협업을 했다. 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아니 제가 여러분들 이거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기업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또 두 번 들고 나오신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중요한 종목일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엄밀히 말하게 되면 왜 하필 동방을 갖고 왔냐 얘기했을 때 이따 기술적 분석 얘기 드리겠지만 이미 유가 관련주는 너무나 많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위험해요. 이미 유가 관련주는 너무나 빨리 급등이 나왔고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 상승 나온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렸던 눌림목 공략 잘못하면 정말 고점에 물리는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좀 말씀드려 볼까요? 그냥 솔직히 얘기 드리게 되면 흥구석유라든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있잖아요. 제 옆에서 월요일 날 제 바로 옆에서 매매하면 수익 보실 거예요. 제 옆에서. 왜냐면 실시간으로 제가 얘기 드리니까 실시간으로 얘기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 야 이런 종목들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눌림목 공략하면 수익 나겠구나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좋은 기억이 있거든. 자기가 생각할 때 이슈가 살아있고 고점인 종목이라도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없을 때 분석 없이 그냥 그 좋은 기억 갖고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눌린다고 여러분을 눌린다고요. 하지 말라고요. 분석 안 되면. 그냥 보라고요. 쳐다보라고 공부하시라고요.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만 동방이라는 종목은 특히나 해운 관련주들은요. 유가 관련주에 대비했을 때 두 번째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아직 그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또 뭐 재방송 다 안 보고 종목만 쫓는 분들도 수익 볼 구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좀 보시라는 마음에 제가 공개하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저 국내 시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도 좋아하고요. 미국 시장 만약에 엔비디아 분석을 하면 기업 분석 엄청나게 하지. 그것만 공부하지. 아, 기업 뭐 실적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근데 국내 시장 실적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떤 기업인지 왜 보고 그 기업 왜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 입사하실 거예요? 그 기업 왜 공부하고 있어요? 의미가 없대. 쓸데없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냥 해운 기업이구나. 해운주구나. 이렇게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뭘 공략해야 돼요? 기술적 분석을 공략하라고요. 기술적 분석. 그동안 이슈에 집착했던 제가 굉장히 바보 같네요.
네. 네, 사실은 실적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슬픈 네. 현실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 공부를 먼저 하고 좋은 기업을 선택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요. 네, 수익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네, 없더라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오히려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뭐 수익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상식 찾지 마세요. 상식 찾지 마시고 비상식적인 시장이니까 제가 솔직히 저 한국 사람이에요. 뭐 외국 사람 아닙니다. 뭐 좋아해요. 대한민국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좋아하는데 시장은 안 좋아요. 어떡할 거예요? 안 좋으면. 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시장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픈 현실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럼 동방의 현재 상황을 볼게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항상 뭐였냐면 보세요. 동방이 21년도 2월 달에 13,450원까지 신고가를 갱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점이 어딘가요? 상승했던 곳을 볼까요? 저점이 약 2,000원 부근입니다. 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3,000원까지 올라갔으니 거의 7배가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엄청난 상승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상황이 중요하겠죠? 제가 좀 재밌게 본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월봉인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지만 월봉으로 지금 이 동방의 역사를 한눈에 보시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네. 제가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주가의 모습을 볼게요.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정확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바닥권인가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바닥권이 2,000원이에요. 보이시잖아요. 계속 2,000원 가격대는 바닥이다. 이게 누가 봐도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지를 해야겠죠? 2,300원은 그러면 높은 가격인가요? 바닥에 대비했을 때? 아니죠. 아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이 동방의 차트를 보고 진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동방은 아직 저점 구간이구나. 이해되세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2,000원, 지금 2,300원이란 가격이 바닥이 2,000원이기 때문에 되게 낮은 가격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동방을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제 말은? 매수 참여자가 더 많아질 거란 뜻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5,000원이에요. 5,000원.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2,000원 가격대 대비해서 지금 5,000원이니까 기준점 바닥이니까 2,000원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랑 반대지? 오히려 높은 가격이네 하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유자들은 매도하기 시작하고 신규 진입자들은 접근조차 안 한다고요. 높은 가격이니까. 이해되세요, 제 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장중 보시면 알겠지만 유가 대장주 뭐예요? 유가 대장주. 흥구석유잖아요. 흥구석유. 2등주가 뭐예요? 중앙에너비스잖아요. 3등주 뭐예요? 한국석유.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 들어볼까요? 금요일 날 누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나요? 흥구석유? 아니요. 중앙에너비스? 아니요. 한국석유. 왜 한국석유가 왜 3등주가 왜 더 많이 올라갔어요? 왜? 왜 올라갔어요? 엉덩이가 가벼워서요. 맞아요. 정확히 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 간단한 게 진리예요. 네. 흥구석유는 물론 단기 가격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이미 큰 폭으로 올라 있었고 중앙에너비스도 이미 큰 폭으로 올라 있었는데 한국석유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점인 부근에서 진입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대 진입하겠다 생각을 해서 한국석유가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인 거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낮은 가격이잖아요. 낮은 가격. 그래서 제가 동방을 공개하는 거예요. 괜히 또 여러분들 높은 거 물론 여러분들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해야죠. 대장주 해야 되고 근데 그건 분석이 제대로 될 때 제 옆에 있을 때 제 옆에 가까이서 아침 8시 반부터 같이 제가 시황 분석해드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들어갈 타임이고 나올 타이밍 제 옆에 있으면 된다고 수익 보신다고요. 전 보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전한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봐야 돼.
주봉을 봐야 돼요. 주봉을 보면 여러분들 정확히 이제 윤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2,000원 가격대에 쭉 미끄러지다가 2,000원 가격대에서 멈췄잖아요. 이 가격이 멈췄단 말이에요. 정확히 저점을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또 눈여겨봤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격대가 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3,500원 부분까지 올랐으니까 50%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 봉 두 개가 주봉이다 보니까 작아 보이는데 50%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때의 모습을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주가가 커다란 음봉을 통해서 하락이 나왔다. 이 생각, 여기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반 끝났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끝난 건 여러분들 계좌가 끝난 거고, 정확히 눈치 빠르고 공부하고 저처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때부터 담기 시작한다고. 이때부터. 왜 이때부터 담아요? 왜 하필 이때부터 담아요? 왜? 음봉일 때? 또 이 방송도 보고 또 그냥 마냥 또 음봉일 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좌도 음봉으로 변하니까. 이거 제가 분석됐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신 있게 담았을까요? 음봉에. 왜 자신 있게 큰 물량을 담을 수 있을까요? 왜? 세력이 포착이 되어서요. 네, 세력도 포착됐죠. 네. 세력도 포착됐는데 세력도 엄밀히 말하게 되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세력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조금 더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물량을 갖고 있는, 큰 돈이 진입 가능한. 어차피 주식의 기본적인 진리이자 본질은 매수세가 붙으면 올라간다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잖아요. 그럼 결국 큰 특정 뭐 세력이나 수급을 얘기할 때 저는 그냥 큰 돈이에요. 조금 더 스마트한 그것뿐이에요.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려볼까요? 근데 그들은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뭐 인력 안 해요.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만약에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들처럼 생각 없이 만약에 10억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정위에서 난리 나고.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올렸다 빼야지. 이게 매집봉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꼭 뭐 일봉상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나와야 매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니까 진화한다고. 여러분들, 이게 매집이에요. 이게 전대 매물대도 소화해버리고. 매집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2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년 가까이 모은 거라니까, 물량이. 그럼 여기서 끝나겠냐고. 이렇게 많이 물량 모았는데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떠넘기고 매도하고 나와야지. 이 상황이라고요. 이 상황. 일봉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이때라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끝났다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제가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요때 있죠, 요때. 이때. 이거 왜 계속 상한가까지 갔는데 그 다음날 하락시키고 그 다음날 갭상승시키고 다시 또 조정받고 상승,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이거 왜 이런 롤러코스터를 태울까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전대, 즉 이 가격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가격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걸 악성 매물대라고 표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동방의 높은 가격대에 분명히 3,000원대 물려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손절 못 하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뭐 한번 물렸어. 동방에 만약에 물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는 게 뭐예요? 또 여기저기 또 찾아다니면서 동방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스마트한 분들은 동방 기업 분석하고 있지. 그 쓸데없는 짓 하고 있지. 그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롤러코스터 태우는 거예요. 매도하라고. 못 견디니까. 못 견디게 매도하라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뭐냐면 못 견뎌요, 심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전력 설비하고 반도체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만 손실 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전전긍긍해요. 이때 다 털렸다고요. 멘토님, 근데 저도 이러한 차트에 비슷하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쵸.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네네. 일단은 오늘 종목을 공개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동방 네. 차트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네. 실제로 다른 종목에서 이런 차트가 보인다면 피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건가요? 네, 피해야 네. 될 때가 있죠. 이게 너무나 무조건 피해야 광범위하고 되나요? 포괄적인데 사실은 동방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이 다 끝내놨고 이슈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기술적 분석상 모든 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얘기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또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점 부근에서 만약에 동방이랑 굉장히 비슷한 차트로 움직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고점 부근에서 이런 식의 모양만 또 그 데칼코마니처럼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네. 얘기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물량 흡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매집. 근데 이거의 또 다른 반대말은 뭐냐면 매도하고 나오는 거, 물량을 다 터는 거라고요. 마치.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별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요.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물량 털린 건데도 반대로 이거 물량 흡수하는구나. 나는 그럼 더 가져가야지.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중동 분쟁 여러분들 이거 확신 있었어요? 미래 알 수 있어요? 뭐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극적적으로 화해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모르잖아요. 그런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그러면 지금이야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원래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주구장창 흘러내렸을 겁니다. 언제까지? 1년 이상, 2년 가까이 바닥에서 또 새로운 그 이슈가 터지고 전쟁 이슈가 터져서 해운주가 주목을 받기까지 그 시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왜냐고요? 동방은 그때까지 움직일 확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왜냐고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뭐 실적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실적 빵빵 터지면 어떻게 해요? 주가는 내리꽂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제가 걱정되는 게 또 요 현상만 또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제 옆에 있으면 되지.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저 인천 사니까. 제 집 옆으로 있으면 되지. 얼마나 좋아하면 수입도 같이 보고 공부도 하고.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맨날 또 종목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현상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분석 다 끝내놨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모습이 되게 중요하죠? 네. 지금 모습.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매집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쵸. 매집을 다 끝내놨고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아직 이슈가 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 이슈가 터지지 않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상승폭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10%가 넘어요. 각각 봉하나당. 그렇죠. 왜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아니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건데 왜 그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요? 오르락 내리락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올까요? 간단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저점에 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저점에 매수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냥 만약에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기준봉 기준으로 봉 하나 쓰고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진입할 거 아니에요. 와 되게 강력한 힘으로 횡보하고 버티고 있네. 이거 뭔가 있나 보다. 진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면 안 돼. 여러분들은 수익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물량을 받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애간장을 태우고 마치 이런 거잖아요. 나 건들지 마. 나 쉽게 수익 볼 수 없는 종목이고 나 건들지 마라. 그런 거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히 제가 쌈장에 나왔을 때 목요일날 어떤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음봉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때 매수하라고 했다고. 이때 누군가는 바닥에 들어간다고. 지금 주가 어떻게 됐어? 올라가 있잖아요. 조만간 이렇게 슈팅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 사요? 고점에 사겠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짓.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제가 고혈압 여러분들 때문에 안 없어져요. 이게 스트레스를 여러분들 때문에 받고 제가 주식만 보면 저는 행복하고 좋아요. 돈 벌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진짜. 왜냐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선입견을 끼고 그냥 본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겁니다 얘기 들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고 또 듣는 분들은 또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종목만 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일부러 제가 저하고 이제 소통 많이 한 분을 제가 보여줘요. 계좌 까서 저 이렇게 수익 봤다고. 저는 배 아프시라고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특정 현상 하나만 또 찾지 마시고요. 제가 동방을 제가 뭐 종목이 없어서 계속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현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좀 보시라고 공개하는 겁니다. 많이 힘드시잖아요. 고집 좀 그만 피고 이제 선입견 깨고 보시라니까요. 자, 언제 진입해요 그러면? 2,300원. 목표가 2,800원, 3,000원, 뭐 1,900원인데 뭐 맨날 얘기도 의미 없어 이거. 의미 없고. 이거 그냥 방송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이거. 왜 의미 없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 미사일 지금 뭐 이란에서 요격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그 강도에 따라서 목표가가 달라질 수 있고 진입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너무 또 특정 현상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 얘기 드렸다고 해서 이것만 또 보지 마시고 저랑 얘기 나누시면서 좀 실시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첫 번째 종목 동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고요. 일단 오늘 차트적으로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설명해 주시면서 동방을 대입해 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호재나 실적이나 나무랄 것이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만큼 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또 그러한 종목을 통해서 항상 꾸준하게 수익률을 주셨던 우리 백강훈 멘토님인 만큼 첫 번째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저희가 시원하게 전략들 안내해 드렸지만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평일에 대한 실시간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제 한 13분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방송이 끝나면 또 우리 멘토님 만나뵙기 어려울 것 같은데 두 번째 종목 빠르게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라운시큐어고요. 지금 대부분 전력 설비하고 반도체 관련주들한테 많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결국 이 뒷받침을 보게 됐을 때 AI는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상반되는 이 해킹 기술 또한 우려가 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자 보안 관련주이죠. 라운시큐의 기업 개요 잠깐 보면 뭐 보안 인증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뭐 IoT, PKI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게 사실은 뭐 보안 기술 갖고 있는 기업 많잖아요. 뭐 특별한 기술, 뛰어난 기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재료의 신선함을 봤을 때 되게 재밌는 재료가 있죠. 뭐가 있어요? FIDO 얼라이언스 멤버입니다. 멤버인데 여기에 속해 있는 멤버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재료잖아요. 좀 뭔가 재료가 만들 수 있는 게 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되게 신선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공개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공개했던 동방이랑은 전혀 다른 차트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하게 되면 준비해 나가고 있는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건데요.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라운시큐어는 커다란 보시게 되면 박스권의 형태가 보입니다. 자, 보세요. 6,700원이라는 이 박스권은 15년도에서부터 현재 21년도까지 돌파하지 못했던 강력한 상단입니다. 그 우리가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상단이 나오잖아요. 아, 6,700원이 박스권 상단이구나, 강력한 저항대구나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 드렸던 바닥 구간이 드러나게 되죠.
공통적인 바닥 구간이 드러나게 됩니다. 약 2,300~400원 부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재밌는 게 과거에서도 보면 이 바닥 구간을 지키고 올라가고 지키고 항상 지켰던 모습입니다. 무려 15년도부터 현재까지 지키고 있는 가격이다. 그럼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그 특정 종목을 진입할 때 고려해야 되는 그 매수 심리에 대한 거를 항상 좀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저희가 바닥권을 찾을 때 이렇게 월봉으로 모든 차트를 살펴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네. 월봉으로 사실 제가 항상 역사를 보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결국 고점하고 바닥 구간이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현재 주가랑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위치인가를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네. 그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실게요. 지금 다시 현재 주가 보면 바닥 구간에 있네요. 그럼 우리가 기준점 1번은 통과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다 공개할 수도 없고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통과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봉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주봉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멘토님, 항상 멘토님이 얘기하셨던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특정 피레침에 즉 매집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기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저는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 꼭 특정 현상이 발현이 돼야 여러분들이 꼭 눈으로 보이는 그 정형화된 모습이 나와야 매집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래량이 터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이야. 중간중간에 잔잔하다가 갑자기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지면서 뭐 피레침이 나오고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좀 변형된 방식을 얘기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 거래량이 만약에 하나 터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꼭 굳이 한 번에 이 거래량을 터트릴 이유가 없어요. 즉 물량 흡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게 되겠죠. 이 하나로 올릴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리면 된다고요. 이해되실까요? 꼭 한 번에 올릴 필요 없어요. 5번에 걸쳐 올려도 되고 10번에 걸쳐서 올려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결국엔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매집이라고 매집 기간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이건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이에요. 평균적으로. 잘 보세요. 언제예요? 21년도. 그리고 현재 언제예요? 24년도잖아요. 기간으로 쳤을 때는 3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집 기간은 충분하다. 근데 뭐 매집봉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다 매집봉이에요. 이거 다. 왜 매집봉이에요? 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때 수급 분석을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있다면 이때 기간 동안 다 할 수 있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매집이 돼 있냐가 여러분들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바닥부터 고점까지 박스권을 그려놨죠. 박스권이잖아요. 이 안에서는 움직이잖아요. 네. 박스권 상단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려고 하면 내리꽂아버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내리꽂아버리고 왜 이런 짓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왜 저런 모습을 움직이지? 동방의 앞서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게 매집이라고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주봉이긴 한데 월봉으로 봐도 이런 모습으로 나오긴 할 거예요. 기간 워낙에 2년이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의 봉으로 치면 올라갔다가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기간까지 거래량을 모으게 되면 결국 하나로 만약에 표현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지키고 있고 가격. 이 기간 동안에 거래량 모으면 하나로 되잖아요. 그럼 매집이잖아요. 그럼 매집이잖아요. 그러면 참 진짜.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제가 왜 그렇게 안 돼? 왜 그 특정 현상이 안 나왔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지. 뭘 나오고 있다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슈하고 함께 올라가겠지.
일봉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니까, 제가 박스권 그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 하시죠? 또 방송 보시는 분들, 나도 저렇게 봐야지? 또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일봉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모양새네요. 못한다니까. 네. 못해요. 이거 여러분들 견딜 수 있어요? 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3,000원까지 이거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고 또 이미 또 전력설비랑 반도체가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못 견뎌요. 악랄한 게 뭔지 아세요? 악랄한 게? 자, 보세요. 아까 얘기 들었던 박스권 상단에서 내리 꽂는 거 보세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이거 30% 가까이 올려버렸다, 29% 가까이 올려버렸다가 그 다음날 연속으로 음봉으로 빼는 거 보세요. 못 견딥니다. 그럼 왜 자꾸 이런 짓을 반복할까요? 왜 자꾸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매도 그 물량을 넘기면 빨리 돈 벌고 좋은 거 아닌가요? 왜 하필 이런 짓을 반복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그리고 아직 이슈가 하이라이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바닥 구간이니까 이제 진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꼭 여러분들 불나방처럼 항상 이슈가 터지고 난리 날 때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된통 맞는다니까요. 또 못 견디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라운시큐어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진행 중이다라고 했잖아요.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게 뭐예요? 아직 하이라이트가 터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서서히 모아가는 거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조금 영리하고 좀 깨우치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박스권에서 올라가면 상단에 매도해버립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해버리고,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날 계좌 마이너스 터지고 있을 때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시장이 주도주는 전력설비하고 반도체인데 왜 갑자기 보안주로 해서 수익을 내지? 의문점이 드시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주식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주식시장이 힘들어도 수익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무리 심각해도 결국에는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랑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확히 잘 분석할 수 있다면 수익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또 오늘 잔소리 많이 한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회초리 왜 들었겠습니까? 좀 정신 차리시고 좀 선입견 깨고 좀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쓸데없이 이 기업은 실적 안 좋은데요? 이 기업은 이러는데 지금 상황 맞아.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고,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20대, 30대가 주식 더 잘해요. 여러분 20년, 30년 하신 여러분들보다 더 잘한다고요. 왜 그렇게 잘해요? 이제부터 보시거든. 이제 순수하게 바라보거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여러분들 항상 얘기 드립니다. 선입견 깨고 시장을 바라보되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니까 반드시 상해에서 공부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동방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라온CQ였는데요. 2부에서는 시원하게 종목명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련 종목들이 있겠지만 왜 이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바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월봉, 주봉, 일봉을 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종목만 안내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선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트 흐름을 대응해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잘 또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웬만하면 이제 주린이 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종목에 투자를 하시겠지만 매매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외에 함께 하셔야지 조금 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라온CQ어 이렇게 해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우리 백강원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Go to the Future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3989번 저희 2부에서도 문자 받고 있죠. 원하시는 분들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소식 2부도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